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자가 귀여운 준케입니다. 이거 언제 안 귀여워지는지 참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고요. 지금 오늘 장 별로 안 좋게 끝났죠.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저도 별로 안 좋았고요. 여러분도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 다 그래.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안 할 건 아니니까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FOMC가 우리나라 현지 시각으로 아마 다음 12시간 뒤쯤에 우리나라 시각으로 새벽 3시쯤에 아마 자고 일어나시면 FOMC 결과가 나와서 미국 증시가 두드려 맞든지 아니면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영향이 오겠죠. 근데 이제 FOMC가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는 약간 간보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미국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떨어지고 우리나라가 올라갈 때 미국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약간 디커플링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커플링하고 디커플링은 똑같이 간다고 똑같이 안 간답니다. 디커플링의 지금 효과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라가서 우리나라 떨어진 거라고 지금 살짝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 FOMC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랑 같이 올라갈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장전데일리로 아시아 종료부터 해가지고 뭐 대부분 좀 봐야 된다. 일단 철도주랑 비료사료를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시간의 상한가를 갔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보자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장 초부터 딱 보고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종료가 시간의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시간의 상한가를 간 다음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인영 통일장관이 이제 취임 후 판문점을 방문을 한다. 근데 누구랑 만나러 가는 게 아니죠. 북한에 있는 어떤 김여정이라든지 김정은이라든지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둘러볼 예정이다. 이런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시간의 상한가를 갔다. 저가 세력이면 절대로 시간의 상한가 안 보내죠.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러 갔다 그러면 애초에 갭이 3%에서 4% 뜨고 위로 쫙 올렸을 테니까. 근데 시간의 상한가를 갔는데 9시 땡 하자마자부터 바로 위로 안 쐈다. 저는 이렇게 바로 그걸 보자마자 이거 시세 오늘 시가가 고가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대북자 안 봤습니다. 대북주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간에 빅텍이 겁나 올라갔죠. 빅텍이 올라갔던 이유는 그냥 이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북한과 핵전쟁 할 수도 있다. 이거 지금 트럼프가 이제 발언한 내용인데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새벽인가에 또 다른 어떤 데에서 북한이 뭐 하면은 뭐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어떤 그런 식으로 약간 되게 공격적인 기사를 낸 그 미국의 어떤 언론사 기자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한 영향을 했을 거라고 지금 봅니다. 빅텍이 지금 빨간불이 나왔고 어쨌거나 추세는 지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되는 상황이다. 여기 추세가 전환이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또 시세가 나오게 될 거니 그럼 우리나라 장은 작살 나겠죠. 어쨌거나 빅텍도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사실 이제 좀 서론이 길었는데 정치 테마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좀 특징주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일본 새 총리 스가로 선출이 됐습니다. 스가로 선출이 됐는데 이 사람은 아베랑 성향이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도 새 총리로 바뀌었죠. 그리고 좀 이따 50일 뒤에는 미국의 수장도 바뀝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나라 부산이랑 서울의 서울시장들 보궐선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인 인물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어저께 뜬금없이 그 윤희숙님의 그 백강산업을 보고 이제 갑자기 정치 테마주 녹화를 한 것처럼 이게 갑자기 올라갈 줄은 저도 몰랐지만 어쨌거나 FOMC 하기 전에 해먹을 테마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올라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오늘의 특징주 장 시작하고 이거 보셨나요? 제가 어저께 올렸던 종목 중에서요 그 오세훈님이 있었는데 제가 진양산업하고 진양화학이 이 오세훈님의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세훈님이 약하다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오늘 겁나게 가더라고요. 이게 겁나게 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 이렇게 뉴스가 떴습니다. 서병수님 박형준님이 내년 부산선거 출마 의지를 피력한다라고 이제 얘기 나왔어요. 서병수님이 누구냐면요 전 오거돈 시장의 전 시장이에요. 그리고 박형준님은 잘 그렇게 막 수면에 나왔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희한하게 진양산업이랑 진양화학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오세훈 관련 종목이 지금 누군가한테 편입이 됐다는 얘기인데 지금 서병수하고 박형준하고 둘이 놓고 진짜 엄청나게 좀 검색을 해봤는데 찾아보니 박형준님께서는 고려대학교 사회학 출신 오세훈님은 고려대학 법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양화학, 진양산업은 오세훈에서 지금 박형준으로 갈아탔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 필이 왔고요. 뭐 틀린지 맞은지 몰라요. 일단은 그래도 일단 그런 식으로 박형준님을 지금 진양 쪽에 진양산업과 진양화학이 연결이 됐다라고 지금 지금 당장으로서는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세훈이 아니라 박형준으로 봐야 되고 서병수님은 사실 아직 그 어떤 뭐
종목이 연결된 게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전에 김세현님이죠. 강탈퇴하고 이제 저 재벌거래소 불출마한다고 했던 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전에 동일고무벨트로 사실 시세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8,000원부터 뭐 13,000원까지 갔으면 뭐 5,000원 정도 올라갔으니까 얼마예요? 8, 5, 40, 뭐 50% 정도 가까이 올라간 종목이죠. 그래서 사실 이거 서병수님도 분명히 또 어떤 종목이 엮이지 않을까. 특히나 이미 한번 시장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종목은 나중에 오픈된다고 하면 뭔가 보이면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윤희숙님의 지금 백광산업도 보면요, 오늘 몸통이 음봉이 크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분봉상 보시면 추세가 지금 꺾였잖아요. 추세가 꺾였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꺾였다는 소리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더 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일 FOMC가 좋게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기술주 쪽으로 다시 수급이 몰리겠지만, 만약에 파월 의장이 나와갖고 이거 좀 경기적으로 안 좋을 것 같다라고 말 한마디 딱 하면 미국 종목 즉시 폭락하고 우리나라도 헤쳐먹을 게 없으니까 갑자기 정치 테마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을 예상했을 때 이 종목들 계속 봐야 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지금 장 막판에 제가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윤석열 관련해 서현 종목 계속 봐야 됩니다. 겁나게 수상하죠. 지금 매우 수상합니다. 매우 수상해요. 거기다가 지금 뉴스도 보면요, 여기 있죠. 추미애 사퇴 찬반 땡땡 해가지고 동의 지금 49%, 비동의 40%. 이거는 여론조사입니다. 누군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크게 영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추미애 사태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이 점점 더 구설수에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서현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정말 충격을 받고 이 정치 테마 2탄을 만들게 된 계기, 한창제지입니다. 한창제지가 무슨 종목이에요? 한창제지는 환경 종목이죠. 제가 어저께 황교안님을 썼다가 바로 지워버렸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지웠을까요? 탈당했죠. 거기다가 이제 이 나경원님 밀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황교안님은 솔직히 또 한창제지도 지금 5개월 동안 이렇게 없는 거 보고, 힌트도 없는 거 보고 이제 끝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충격적이었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은 뉴스가 먼저라고 보세요? 아니면 시장이 먼저 간다고 보세요? 저는 시장이 먼저 간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한창제지를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저는 한창제지가 다른 후보랑 엮인 게 아니라면요, 황교안이 다시 그러니까 복귀설이 나온다고 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한창제지가 올라갔으니까. 좀 되게 어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해요. 아침에 장전데일리를 뽑는 것도 뉴스를 보고 종목을 선정을 하는 건 맞지만, 어쨌든 베이스적으로 제가 이미 그 종목을 이미 수차례 봤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한창제지는 오늘 같은 경우에 황교안이 이게 됐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야당 쪽에서 지금 어저께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 좀 힘이 있다고 했던 사람은 김종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인님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종로구 살아요. 황교안님 종로구 이낙연님이랑 한판 붙을 때 이사 갔죠. 어디로 갔어요? 잠원동에서 종로구로 이사 갔어요. 그러면 종로구에 둘이 같이 살아요. 그러면 황교안님은 지금 변호사로 하고 있고 검사장 출신이니까, 김종인님은 정치인이고 종로구에 살아요. 그리고 지금 김종인님이 국민의당에서 비례 좀 높은 쪽에 비례대책위원회잖아요. 위원회? 아무 연관성이 없을 거라고요. 엄마 다 했어. 이렇게 갑자기 5개월 동안 한창제지가 움직이고, 한창제지만 움직인 것도 아니고 국일신동도 움직였는데, 저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야당 쪽에서 지금 추미애 사태를 걸고 넘어질 거고, 분명히 지금 같은 기회에 뭔가 어떤 간판급 인물을 만들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을 누군가를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윤희숙님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갑툭튀로 지금 황교안님이 나온 거예요. 이전에 있던 당대표로. 홍준표님 종목은 또 새우글로벌 또 이상하게 올라갔는데 또 바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홍준표님의 새우글로벌은 그냥 새우글로벌은 구경용으로 이제 볼 거고, 그 다음에 황교안님의 한창제지와 국일신동은요, 이거는 계속 추세를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한창제지를 보고 황교안님의 복귀설을 말씀드렸는데, 예상을 한다고 제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추세가 바로 꺾여가지고 그냥 밑으로 쫙쫙쫙 내려간다 그러면 그 확률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대신에 만약에 이게 우상향해가지고 위로 간다? 그럼 저는 황교안님이 어떤 식으로든 일단 나온다고 봐요. 얘기가 정계 복귀를 하든 말든 어쨌든 구설수에 100%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좀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빠트려 있는 인원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지인이 한 명 전화 와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누가 빠졌다라고 했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김경수님이에요. 김경수님. 김경수 얘기 듣자마자 놀랐는데, 김경수님 관련 종목이 뭐가 있냐면요, 국영진해념이에요.
국영 GNM은 김부경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김경수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상한가를 간 거는 태양력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되게 얼탱이가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그 이슈로 올라갔을 때. 그래서 사실 종목이 올라갈 때 그거 올라간 이유를 붙이는 건요. 그냥 기자 하나 사가지고 하면 돼요. 예. 세력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옛날 그 영화 돈 보시면은 그 유지태가 그 누구죠? 유준열한테 하는 얘기 그런 거 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다 진짜라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국영재님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아직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게 그 진짜 라이프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정치계에 살아있고 그다음 김부겸님도 지금 약간 구설수에서 안 빠져나왔는데 어쨌든 김경수님이 관련 종목이 올라갔다. 거기다 지금 옛날에 나왔던 황교안 종목도 올라오고 이게 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저께 봤던 종목들 플러스 해갖고 네, 이 정도로 다시 한번 볼게요. 어쨌든 오세훈님의 관련 종목이었던 지장사업 진영화학은 박형준님을 약간 갈아탄 거로 보고 서병수님 관련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 좀 어떤 수면 위에 올라왔을 때 그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님 계속 봐야 되고 윤희숙님도 계속 봐야 되고 그다음에 황교안 이번 새로 나온 황교안님 그리고 홍준표님은 구경할 것이고 김경수님 구경재능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시장 투표 시장 선거 그리고 대선 선거 있잖아요. 그거 그 선거일 하루 이틀 전까지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이미 두세 달 전에 시세가 끝납니다. 지금이 9월이기 때문에 내년에 지금 아직 한 8개월 남았나요? 7, 8개월 남았는데 지금부터 정치 테마를 준비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저도 어저께 찍고 나서 지금 남은 기간 계산해 보니까 대충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잘 찍었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또 오늘 움직인 것도 보면서 확실히 더 해졌는데 어쨌든 내일 FOMC가 안 좋게 나오면 정치 테마 더 바로 갈 거라고 보고 FOMC 결과가 괜찮다고 나오면 기술주로 편입이 되면서 얘는 시장의 그 주도 섹터에 그냥 낑겨가지고 어떻게든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장 마감 됐으니 일단은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 증시하고 내일 새벽에 있었던 그런 결과 발표까지 해가지고 제가 나름의 그 어떤 그 뭐죠?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를 좀 더 연구를 해서 내일 장전 데일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지금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을 둘 다 팔아치우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또 전고점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전고점 돌파했는데 여기서 맞고 떨어지느냐 그 지금 기로에 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빵 주식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시면 지금 이미 전고점 살짝 돌파를 하긴 했는데 전전 고점에 지금 딱 부닥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다시 추세 전환해가지고 지수가 떨어질 거고요. 아니면 여기서 돌파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결과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방향이 정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이 빠른데요. 네, 어쨌든 간에 할 말이 많아가지고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말씀 좀 빨리 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파이팅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장 마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푹 쉬기 바랍니다.